치유 시간이 더 길게 걸려서 오랫동안 반응이 나오더라. 그리고 약하고 짧고 가벼운 것은 얼마 안 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안 돼서 고장나기 시작한 지가 아주 약한 정도. 약하게 짧게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런 반응의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우리 클렌즈 기간 동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내 몸에 뭔가 보수공사가 들어갔구나. 지금 보수공사가 들어가서 부분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딱 몸에서 반응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더 기쁜 반응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건강해서 고장난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장난 것이 조금 더 깊어서 거기에 고장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해독을 6번, 7번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어떤 분은 거의 7번째에 죽을 만큼 힘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미 6번째 할 때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 기준이에요.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한다면 6번째 지나고 나서 7번째 반응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난 것이 깊다 보니까 준비 재료 원료 시간을 구입하고 거기에 갖다 채우고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채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치유하는 시간이 딱 스타트가 돼서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사가 시작되는 공사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우리 집 공사할 때도 고장난 데 많으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 준비하는 데도 더 오래 걸리고 공사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진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몸에 기를 잘 기울여야 돼요. 기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반응을 하나하나 쓰셔야 되는 거죠. 그걸 쓰고 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독할 때 나오는 반응들은 이유 있는 반응이더라. 이유 없는 반응은 없더라. 그게 해독을 제가 거의 너무 많은 15년 정도 시간이 훨씬 넘었네요. 수만 명 이상의 임상을 보는 결과에 그분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우리 몸은 정말 오묘하구나. 진짜 정직하구나. 반드시 이게 이유 있는 반응이구나. 그리고 나서 몸에 선물을 찾아다 주더라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정말 무엇을 다 해도 해결 안 됐던 것들이 계속 욕심내서 반복적으로 클렌즈를 하고 몸을 계속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그 과정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요. 처음에 이렇게 높게 세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약하게, 세 번째 할 때 조금 더 약하게, 네 번째 조금 더 이렇게 파도가 점점 약해지듯이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아무 반응이 없어서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달에 3일 정도 해독을 하면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해독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건강에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주차에 저희가 클렌즈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식사를 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 내가 상 탈 거야. 이번 달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존경을 낼 거야 하는 욕심이 내신 분들은 아마 쉐이크 3끼 도전하셨을 것 같아요. 기존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거의 10끼, 12끼까지 많은 분들이 거의 10kg 이상씩 뺐던 분들은 2주차, 3주차까지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일반 음식 한 개도 드시지 않고 그냥 쉐이크 3끼 드시면서 그리고 나머지 주스를 이렇게 함께 제품만 오로지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서 좋은 결과를 내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나는 욕심을 내고 싶어요. 건강에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고 싶고 다이어트 효과 강력하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새끼 쉐이크 권해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일반 식사 한 끼 간편식으로 그렇게 몇 가지 챙겨 먹는 것보다 영양가는 수십 배 이상의 강력하고 고함량의 충분한 영양을 세포 속에 넣어주죠.
그리고 장기가 건더기가 없잖아요.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위는 센서가 작동해서 콩알 한 개만 들어가도 이 위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콩알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쉐이크를 드시게 되면 먹자마자 영양이 바로 흡수가 돼서 효과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쉐이크를 드실 때도 김진희 코치님 이 물병 좀 빌려주세요. 물병. 네, 제가 강조드렸던 게 250ml 이하를 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3스푼의 밀랍까지 이렇게 타면 아마 걸쭉하시죠. 그래서 걸쭉해서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2주차와 3주차를 하실 때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쉐이크를 타시더라도 최대한 한 200ml 이하로 걸쭉해서 아니면 집에서 드실 때는 밥 공기에 타셔도 좋아요. 밥 공기에 타셔서 수저로 떠서 드시는 거 한번 저는 권해드려 볼게요. 수저로 떠서 먹다 보면 이 해독할 때 저작 활동을 안 하잖아요. 씹는 걸 안 하면 우리 뇌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고파, 나 뭐 먹고 싶어, 이런 욕구가 엄청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뇌에서 미친 사자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이 원리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막 먹어왔던 그 패턴으로 내 몸에서 빨리 돌아가 하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몸속에서. 그 데모를 할 때 우리 주인을 놀래켜야 되거든요. 우리 주인이 놀래켜야 나 이러다 쓰러지면 안 돼.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배고파, 먹고 싶어 하는 모든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켜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몸이 요청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우리 몸이 그렇게 똑똑하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반칙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욕구를 스스로 싸우면서 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씹는 활동을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게 할 때 2주차까지 보름까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배고프다, 어지럽다, 나 이러다가 앉아있느라 나 핑 돌아서 현기증 나 안 먹어서 밥 안 먹어서 현기증 나나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하던 걸 안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먹어버리거든요. 정말 이러다 날 쓰러지는 것보다 일단 먹고 보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해야 되기 위한 방법으로 링거요법. 오전 오후 식단에 수시로 이렇게 달달하게 에너지 음료 타서 수시로 10분, 15분 간격으로 링거요법을 계속 우리 아이오닉, 패스팅, 그다음 허니베리, 멀티비타민, 각종 주스들 그렇게 타가지고 수시로 조금씩 계속 세포에다가 당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 링거요법이라는 게 링거를 병원에서 맞으면 한 방울씩 혈액으로 또 떨어져서 바로 정맥으로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명 저희가 그냥 물밥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끼리 얘기해요. 그 물밥이라고 하는 표현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편리하게 해서 만든 얘기예요. 각종 영양소를 물에 타서 먹어서 그걸 물밥이다라고 이렇게 임의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냥 저희끼리 쓰는 용어로 물밥을 조금 더 고함량 물밥. 이 안에 아이오닉 넣고, 페스팅 넣고, 멀티비타민도 넣고 이렇게 타서 먹으시는 것들 골고루 영양을 충분하게 넣어주면 그것을 10분, 15분 간격으로 섬을 계속 한 모금씩 달고 사는 거죠. 한 모금을 3번, 4번 나누어서 입에 담고 있다가 머금고 삼키면 이 혀 밑에 점막보다 즉시 흡수가 돼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벌컥 막 먹고서는 그럼 화장실 가도 바빠요. 100% 흡수가 되지 않고 화장실 가서 그냥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링거요법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씹어서 먹었을 때 이
혀 안쪽, 볼 안쪽, 이 안쪽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그래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됐을 때 침이 분비되는 거 엄청나게 좋은 효과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너지가 조금 많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제품 타서 드시는 것도 같이 좋지만 그 제품 타서 드실 때 혹시 생레몬 같은 것도 같이 조금 더 추가해서 드셔도 좋아요. 대신 건더기 안 돼요. 즙만 쭉 짜가지고 몇 방울 생레몬즙을 같이 물밥에다가 타서 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항산 효과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새콤한 게 입안에 딱 담아지는 순간 침이 막 분비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드시는 멀티비타민 에너지나 허니베리나 이런 것들을 가루로 심심할 때 가루로 입에다가 담고 침으로 그냥 녹여 드시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럼 입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침이 막 분비돼서 저절로 녹죠. 그래서 그렇게 저절로 녹이면서 이렇게 침을 분비시키게 하는 방법, 의도적인 방법 좋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못 참겠어요. 뭔가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껌을 씹어도 좋아요. 껌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씹어서 이렇게 이 씹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 방법을 사용하시고 집에서 수저로 떠서 씹어 먹는 거. 밀라가 있어서 씹어 먹기 좋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를 때는 이제 150ml에서 200ml 정도로 걸쭉하게. 근데 2주차에 저희가 그 공부를 했고요. 그런 방법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 살을 빨리 빼고 싶잖아요. 살을 빨리 빼고 싶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기운이 없어서 자꾸 눕고 싶고 빨아지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 몸에서 해독 반응 때문에 이완 반응부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배설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빠져나가고 깔아지고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꾸 누워있고 싶긴 해요. 정말 졸리고 힘들 때는 조금 잠을 주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해독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해독이 제일 빨리 되는 시간. 물론 밤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그렇지만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최대한 우리 몸에 잠을 자주고 쉬어줄 때 내 몸속에서 자연치유 활동이 막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독할 때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떨어지기 힘들 때 낮잠이라도 주무시면 훨씬 빨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이 에너지 저장 창고, 이 뱃살, 이 에너지 뱃살 저장 창고에 많이 보관해 놓고 있잖아요. 이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이 재고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빨리 에너지를 생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 지진 나거나 뭐 뭔가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뭐 20일, 30일 동안 굶어도 물만 있으면 살아나죠. 그게 여러분 뱃속에 저장돼 있는 지방이 저장 창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분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몸속에서 태워서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저장 창고의 생산 라인 시스템이 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안 생기겠죠. 우리 몸이 에너지 저장 창고고 기계예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창고의 기계를 가동을 해. 가동을 하면 에너지가 막 생산이 되겠죠. 가동된다라는 건 우리가 막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이 됐을 때 에너지가 극대화돼서 막 생산이 되면 여기 있는 재고가 빨리 빠져나오겠죠.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 안 먹었으니까 누구 만나면 안 돼. 안 먹었으니 움직이면 안 돼. 운동하면 안 돼. 이러면서 몸을 아끼고 살아요. 그러면 에너지의 저장 창고의 기계가 휴식을 하면서 파업을 해요. 파업을 하니까 재고 소진이 안 되고 그냥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호흡하고 내 몸의 생명활동 유지하는 정도의 기초대사량 그냥 빠져나가는 정도밖에 외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고 안 빠져나가고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다가도 여러분이 이렇게 물밥을 한 모금을 쭉쭉쭉쭉 100ml 정도 그때는 좀 한꺼번에 100ml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쭉
들이키려면 5분이 지나면 힘들었던 게 금방 괜찮아져요. 금방 에너지가 괜찮아지면서 그때 나가서 계단 운동을 하서 빨리 걷기를 하든 막 걷고 빨리 계단 운동하면 몸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막 되면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여기에 재고가 빨리 소진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독을 효과를 좀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휴식과 작게 하는 거, 그다음에 식간에 물밥, 링거요법 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 주먹만하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쉴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는 거. 그런 정도로 복습을 하고 이번 오늘 시간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넘어갈게요. 영상 좀 그냥 패스해 주세요.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물 먹는 시간이에요. 한 모금에 3번, 4번 나눠서 해주세요. 이거 나는 Looking in your eyes, I see a paradise. This world that I 문제 find 내겠습니다. 여기서 standing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so much to 있습니다. give. 비만의 정의, 비만이라 Love in my heart, 손 들고 feeling for you. 스스방률이 몇 Let 'em 프로? say we're crazy. I don't care about that. Put your hand in my hand, baby. Don't ever look back. Let the world around us just fall apart. Maybe we can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손 들이셔야 heart 된다니까. to heart. 네. 비만이란 체지방률이 높은 거죠. 몸의 체지방 비율이 높게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몸은 4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돼 있어요. 손 들고 4가지 구성 성분. 네,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우리 몸에? 물, 단백질, 지방, 네, 물, 단백질, 지방, 뼈. 단백질, 지방뼈. 맞습니다. 박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물, 지방, 단백질, 뼈. 네, 단백질을 이제 다른 말로 근육이라고 표현할게요. 근육이에요. 그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몸에 있는 구성 비율이 정상량이 있는데 구성 비율의 정상량 우리가 쉽게 아는 물은 보통 70%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깐나대기는 거의 90%부터 점점점 성인이 되면서 나중에 70%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거의 60%, 55%까지 서서히 수분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줄어들면서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보통 한 15% 정도 사이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기질 뼈 무게는 4%, 5% 정도 되고 있고 지방은 아까 얘기한 여성은 전체 몸에 가진 비율에서 25% 정도 정상 남성은 15%에서 20% 내의 정상 그래서 그 정상 범위에 있는 지방 비율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말라 보여요. 저처럼. 되게 살이 하나도 안 쪄 보여. 나이가 한 50대 초반 그렇게 되셨어. 초중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에 우리 몸속에 전기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체성분 분석을 하게 돼요. 기계로. 체성분 분석을 기계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 운동도 안 하고 호르몬도 밸런스가 이미 깨져서 근육이 다 빠져. 나이 들면 근육이 매 해년마다 0.3%씩 근육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노화가 되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방은 0.7%씩 기초대사량의 자연 노화에 의해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매 해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말랑말랑해. 그리고 점점 뼛속에 있는 골질, 골무게도 따지다 보니까 뼛속도 가벼워지죠.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몸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근육 부족하지, 물 부족하지, 뼈도 약하지. 이러다 보니까 몸에 차지하고 있는 본인이 가진 비율로 하는 거니까. 지방 비율이 35%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보기에는 말라 보였는데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비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몸무게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몸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방 비율로 측정해야 정확하다. 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께 이해를 좀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게 마른 비만의 건강에 더 불리하다라는 거. 마른 비만이 오히려 수명이 더 짧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매스컴에서 자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른 비만인 경우는요, 체력도 떨어져서 굉장히 모든 거를 근지구력이 딸려.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건강하게 근육으로 다시 조금 더 체중을 늘리는 증량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꼭 살찐 사람이 마른 살 빼는 다이어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찐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감량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마른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근육으로 증량을 해야 하는 증량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고 내가 살을 뺀 것에 대해서 더 몸을 유지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유지 다이어트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다. 우리 몸에 지방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충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탄력이 보호를 해줘서 뼈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작용도 해주고 보호작용도 하고 체온 유지 기능도 하고 지방의 속에서 호르몬 분비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과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지방 속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산화된 지방이 몸속에서 염증 덩어리들로 변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기름집, 치킨집, 중국집에서 막 기름을 튀겨내요. 기름을 튀겨내는데 처음에 막 일주일,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바로바로 닦아내면 금방금방 지워지죠. 근데 이게 막 3개월, 6개월, 1년 오랜 시간 동안 안 닦아내. 찌들어버리죠. 찌들어버리면 나중에 세스미로 빡빡 닦아도 안 닦여요. 그쵸? 저도 싱크대 그렇게 해봐서 경험이 있어서 알거든요. 물론 깔끔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찌들어버린 기름때가 몸속에서 셀룰라이트로 여러분 뒤에 허벅지 뒤에 울퉁불퉁한 팔뚝 울퉁불퉁 이 울퉁불퉁한 이 지방 찌꺼기가 산화돼서 몸속에서 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의 다 염증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제거가 돼야 살이 빠져나간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이만큼 원푸드 다이어트 해도 이런 날개살,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오래 묵은 산화된 지방 찌꺼기 속에 독소들이 너무 가득 차여 있어서 염증 덩어리들이 계속 차여 있으니까 뭐를 해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육만 빠지면서 주름만 지고 쪼글쪼글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기억을 좀 하시고 제가 늘 이건 문제를 너무 많이 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현대인의 비만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문제를 내는데 이건 다 맞힐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1번 운동 부족, 2번
과식과 폭식, 3번 스트레스, 4번 환경오염.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면 맞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야, 뭐 과식과 폭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가지가 다 맞아요. 네 가지가 다 원인이지만 제가 물어본 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운동 부족인 거죠. 우리의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이 발달되면서 운동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자동차 사람이 너무 편하게 시작했잖아. 빨래 손으로 하는 것도 다 기계가 하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먹는 건 먹거리는 풍성해지고 영양가는 부족해지니까 살이 점점 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결과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자. 이 프로그램은 리즈백 클래스가 왜 요요가 없는 마지막 단계를 성공할 수 있느냐? 일단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가장 큰 원인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본인마다 맞는 맞춤 건강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마다 감량 목표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감량 목표에 따라 단계별로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드리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이끌어주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거죠. 그게 가장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식, 폭식, 그 다음에 식사 거르기,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께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 먹을 때는 막 하루에 막 2끼도 안 먹고 하루 쫄쫄쫄 굶다가 한 번에 완전 폭식을 해버려요. 한 번에 먹을 때 엄청나게 과하게 폭식을 해버리니까 그게 고스란히 다 살로 가버려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마다 1,000원씩을 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가 늘 1,000원씩 주니까 맨날 그거 사 먹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사 먹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또 오늘 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안 줘. 왜 돈을 안 주지? 돈이 없네? 사 먹을 게 없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돈을 주면 아껴 써야 되겠구나.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다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준 거를 저장하는 거야. 저축하는 거야. 그래서 식사를 걸렀다가 먹는 것이 우리 뇌에 저장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주고 또 줄 거니까 이미 내 몸에서 그걸 알고 있어. 그게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그대로 소화분해 흡수 과정을 잘 거쳐서 다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 근데 먹었다, 걸렀다, 이때 먹었다, 저때 먹었다 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내보내지 않게 비상신호를 딱 세팅하면서 아껴야 돼, 저장하고 있어야 돼, 아꼈다 쓰자, 보관하자 하면서 안 보내요. 그러니까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을 바꿔줘야 돼요.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서 리즈백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시간을 맞춰서 먹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몇 시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차예요. 알람 활용하세요. 알람을 활용해서 바빠서 막 일어나도 알림이 띠리로 울려. 벌써 점심시간에 이거 이 제품 먹을 시간이야. 빨리 챙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시는 제품에서 제가 식전 제품과 식후 제품을 조금 분리해 드릴 때가 있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한꺼번에 다 드시게도 할 때가 있는데, 사람마다 양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양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쉐이크를 한 번에 200ml 이상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게 위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른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한꺼번에 다 못 마셔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한 30분 있다가 먹고 천천히 한 모금씩 조금씩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 번에 알갱이를 또 이렇게 음영탕에 리퀴드 클렌저랑 유황이랑 섞어서 이렇게 막 먹고 또 쉐이크를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먹으면 이 물이 막 2배로 들어가니까 배가 너무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배분해서 나누어서
30분 전에 미리 조금 드시고 그리고 30분 지나서 쉐이크 드시고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제품 먹고 이렇게 해서 간격의 텀을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사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또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술 1cc가 몇 칼로리일까요?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알코올 1cc가 몇 칼로리일까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코올 1cc가 몇 칼로리일까요? 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1cc. 1ml와 1cc는 같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0cc 이렇게 얘기하죠. 500ml 이렇게 얘기하죠. 답이 안 나왔어요. 제 책을 선물로 다음 주로 드릴게요. 칼로리. 네. 땡! 땡! 아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빨리 검색하셔야지 이럴 때. 아,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빨리 하시는 분께. 7칼로리. 네, 맞추셨기 때문에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아까 선물 받으셨기 때문에. 알코올 1cc가 7칼로리예요. 그러면 예, 우리 소주가 375cc 5ml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375 하면 얼마 나와요? 엄청나죠? 그러면 7, 3, 21. 2,500 정도 넘겠네요. 그쵸? 한 병에 네. 아니 250이네. 7칼로리니까. 그쵸? 375에 7이니까 260. 그러면 밥 한 공기, 두 공기가 넘는데 3, 7, 20. 아니 3cc 1칼로리가 아니고 10cc 1칼로리. 아니에요. 1cc에 7칼로리가 맞아요. 네. 그러면 375 곱하기 7 하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살수 맞잖아요. 2,600. 그러니까 그게 2,600 칼로리인 거예요. 그럼 소주 한 병이 밥 거의 9공기예요. 밥 9공기. 밥 한 공기가 300 칼로리거든요. 예, 그래서 알코올 칼로리가 엄청난 열량인 거예요. 근데 너무 천만다행인 게 알코올 칼로리는 저장되지 않아요. 네, 다행인 거예요.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알코올 칼로리가 저장은 안 되지만 문제는 같이 먹은 안주. 들어오는 즉시 에너지로 바로 쓰여져서 내보내는 게 알코올 칼로리의 특징인데 알코올이 2,000칼로리가 한 병의 소주 한 병이 들어왔으면 하루 종일 내보내도 다 못 내보내요. 근데 소주 2병을 먹었다? 다음 날까지도 이게 저장돼 있는 거고 그걸 계속 알코올 칼로리를 우선적으로 내보내지만 나머지에 먹은 안주와 그 다음날 먹은 밥은 부스란히 내보낼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이 살 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깡소주만 먹고도 몇 날 며칠 동안 쌩쌩하게 기운 펄펄 나면서 안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이유가 알코올 열량이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부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주로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한 잔 이렇게 쭉 하면서 하는 게 에너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막걸리는 곡주이기 때문에 나머지 화학주는 간에서 흡수가 되는데 막걸리는 바로 위에서 흡수가 돼요. 먹자마자 위에서 바로 흡수가 돼서 금방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를 위에서 흡수가 되면 배가 빨리 불러지는 거예요. 배가 금방 불러져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술 좋아하시는 분 관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65일에서 저는 360일을 술을 먹는 애주가입니다. 진짜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분을 3개월을 관리해드렸는데 7kg 뺐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하셨냐면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할 시도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드시되 이것만 좀 지켜주세요. 조금 횟수를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일단 클렌즈 기간 동안만 조금 약속만 조금 더 한 일주일만 약속을 조금 피하시고 술을 드신다 하더라도 술 한 잔 먹고 물 한 잔으로 입하시면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자료가 안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 좀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살이 쪘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살이 쪘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사춘기 시절에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9살에서 10살경. 그럼 몸에 제2차 성징이 시작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때 몸의 비만 세포의 수가 급증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비만 세포 수는 25% 정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때 서서히 그 이후에는 조금씩 비만 세포가 몸속에서 발생이 되다가 9살에서 13살 되는 그 시기에 사춘기가 올 때 비만 세포 수가 거의 90%까지 형성이 돼요. 급증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미 그분들의 몸속의 비만 세포의 수는 정상인보다 3배에서 5배가 비만 세포 숫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나면 이분들은 성인 비만까지 연결될 확률은 80%. 소아비만. 어렸을 때 관리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괜찮아, 나중에 키로 가니까 열심히 많이 먹어, 나중에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이 쪘는데도 자제를 안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비만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효과가 느리지? 한 달 만에 막 10kg 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4kg밖에 안 빠졌어? 4kg도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 비교가 되죠. 그리고 나의 기대치가 컸는데 기대치만큼 나 이렇게 10kg 뺐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생각보다 안 빠졌어. 그랬을 때 본인이 살이 쪄 있었던 시기가 딱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만 세포의 숫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살이 쪄 있는 아이들은 세포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져 있는데 정상 세포 수는 1060억 개 정도 되는데 비만한 사람들은 1560억 개 정도로 30% 이상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살찌면 세포 수는 정상이에요. 세포 수는 정상이라 이 크기만 커져. 크기만 커져서 이들이 다이어트를 건강한 다이어트를 세팅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답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만 세포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영상 없네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순간적으로 세로토닌이 고갈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내 몸속에 들어온 비타민이 바로 즉각적으로 소실이 돼요. 우리 하루에 문제 나갑니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권장량이 얼마큼일까요? 하루 비타민 1일 비타민 C 권장량. 우리나라에서 정해주는 보건복지부에서. 땡! 땡! 손 들고. 하루에 비타민 C 권장량 제 책 드리겠습니다. 1일 비타민 C 권장량. 답 없어요? 핸드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 선전하는 거에 보면 빨간 판에 있는 알죠? 네, 빨간 판에 딱딱딱딱 먹는
비타-C, 뭐 비타-1000, 뭐 비타민-C 1000mg이거든요. 그 비타민-C 1000mg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게 거의 국민 영양제처럼 당연히 하루에 1000ml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져 버려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그 회사들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게 서울대에 계신 이왕재 비타민 박사님이라고 한번 TV 네, 하루 그러니까 비타민-C 박사님께서 이왕재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뭐해서 비타민 하루에 3000을 용량을 했고 우리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서 6000ml를 이렇게 해서 뭐 좋아져서 효과를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C의 1000ml 용량으로 거의 많은 국민 영양제처럼 엄청나게 마케팅으로 성장을 했고 마트만 가도 그냥 마트에서도 막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C 하루에 일일 권장량은 100ml예요. 근데 왜 그렇게 1000ml가 나올까요? 그렇죠.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 100ml 갖고 택도 없는 거 그 100ml는 뭐냐면 괴혈병에 걸린다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쵸? 비타민 A는 야맹증, 티아민은 뭐죠? 뭐 신경과민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에 저 어렸을 때 영양소 공부한 거 기억이 나요. 비타민 D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죠? 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가 원래는 몇 년 전에는 60ml였어요. 60ml. 배열병에 걸리지 않을 최소한의 양이 100ml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람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죽어요. 그 비타민 C가 개발된 배경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원양 어선 타면 거의 막 몇 달씩 바다를 항해하고 돌죠. 근데 선원들이 자꾸 다 죽는 거예요. 막 음식을 막 다 비축하고 가져가고 막 배에다 막 잔뜩 실어가지고 풍족하게 가져갔는데도 죽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이 자꾸 죽지?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오렌지를 가져간 거예요. 오렌지를 가져가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아, 비타민 C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 C를 만들어내게 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먹는 비타민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석유예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1000mg 대용량 그 빨간 판에 파는 그거의 원료 석유예요.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화학식의 공식 구조에 의해서 비타민 C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화학 비타민이에요. 근데 그 가짜 화학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장은 그 비타민 C의 화학 구조 식에 의해서 내 몸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항산화 기능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돼서 계속 원료가 아까 얘기한 석유에서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몸속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화학 독소들이 몸속에 누적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 물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1000ml, 100ml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1000ml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만 잠깐 받아도 외부에서 딱 자극에 의해서 비타민 C가 내 몸속에서 바로 소실되고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됐을 때 비타민 C를 다시 한번 넣어줘서 몸의 그 항산화 기능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몸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1000ml, 2000ml 부합량을 넣어서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상의 우리 몸속에서 그 활동이 몸속에서 항산화 기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5주 식단이 짜여져 있어요. 그 5주 식단이 짜여져 있는 것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일반 식사를 하면서 보조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양의 영양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받은 것을 먹어야 될 양 정량만큼만 이렇게 딱 기본으로 세팅을 해서 짜드린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가 원래는 100ml의 권장량이지만 거기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비타민 C의 함량은 고함량 1000ml 몇 배가 많은 거예요. 100배가 많은. 100배가 높은 1000ml 물론 수용성 비타민인데 몸속에서 다 과하더라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저희 비즈 클래스 프로그램도 본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 내가 장 기능이 약하다. 그럼 장에 지금 좋은 유산균의 지금 그 유산균의 비율과 유익균의 비율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 정도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난 장이 약해요. 맨날 서 있어 막 자주 왔다 갔다 화장실 너무 조금만 예민하고 조금만 차고 조금만 맥주 마시고 뭐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면 금방 막 화장실 가고 스트레스 받아도 예민해서 화장실 가면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장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약해서 면역도 약해 있는 거예요. 면역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 조금 더 좋은 유익균을 넣어줄 수 있는 유산균, 그 유산균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유산균의 먹이까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조건의 환경을 빨리 세팅을 해야 장도 빨리 건강해지면서 면역력도 70%, 80%까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내장이 약하면 더 좋은 유익균의 환경을 넣어줄 수 있게끔 했을 때 효과를 더 많이 빨리 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 코치님들과 상의하셔서 조금 더 가감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줘서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나 지금 너무 막 죽을 것 같아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조금 덜 힘들게 빨리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 차후에 추가해서 서서히 늘리면서 적응해 가면서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응용 방법으로 참고하셔서 처음 오신 13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카톡을 활용해서 상담 요청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소개하신 코치님들께 문의하셔서 조언을 받으셔요. 그럼 훨씬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 부분 건강 빨리 찾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케이스예요. 과거에 피임약 많이 드시는 경우 관절염량, 신경통약, 그 다음에 또는 알러지약 또는 뭐가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먹는 약들 본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갑상선이 약하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하증이신 분들은 살이 엄청나게 많이 찌어요. 그런 분들 살 잘 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몸의 건강 그리고 또 알칼리 산성 체질입니다. 그동안 육식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간에 지금 많이 힘들어서 간이 피곤해 있는 사람들 짜증 엄청 나요. 되게 예민해져요.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신경질죠. 남편분들 다혈질, 기질, 그다음에 꼬마 아이들도 막 짜증나고 공부에 제대로 집중력 떨어지는 아이들 칼슘 부족해요. 칼슘 부족하신 분들한테 칼슘을 충분하게 넣어주면 칼슘이 하루에 900ml 정도의 권장량을 일반 건강한 성인들한테 권장을 해요. 임산부들한테 1200ml, 노인들한테 1200ml. 조금 더 칼슘이 보충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칼슘이요. 대다수의 시중에 파는 것들은 전부 다 캡슐 알갱이들. 칼슘이 입자가 두꺼워요. 그래서 입자가 두꺼워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드실 때는 이온한 칼슘을 드셔요. 액상으로 바로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칼슘을 드신다는 건 엄청난 효과예요. 그 산성 체질이 알칼리로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는 칼슘을 빨리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칼슘을 하루에 적어도 저는 효과를 강력하게 빨리 보기 위해서 체하 세포에서 6포 이상까지도 권해줍니다. 이 한 포의 그 권장량보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가하셔서 2포씩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효과가 빨라요.
우선 배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한다라고 그랬어요. 제 몸에서. 일단 우리 몸에서는 내 몸에 지금 취약한 거. 아이 많이 낳은 사람. 아이 적어도 2 이상 낳았다면 2배 이상 드셔야 돼요. 아기들이 특히 입덧 심했던 사람. 입덧 심했던 사람은 100%. 칼슘의 골밀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어요. 아이 셋을 낳았다? 바람 구멍 숭숭숭 뚫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칼슘이 20대 35세 전후로 뼛속에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미 그때는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더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지 채워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리즈백 클래스 리뷰표에서 나오는 이온화칼슘, 액상칼슘 자체가 빠른 시간에 칼슘의 골밀도 약하신 분들 채워줄 수 있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조금 더 섭취 많이 해주시는 것들 제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뼈 약하신 분들 효과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장 기능이 항진이 된 경우 살이 잘 안 빠지고 장 기능이 항진된 경우가 좀 회복이 좀 느린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최상의 건강 상태가 몸이 좋아지고 세팅된다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변이에요. 그 변이 증거를 하게 됐어요. 내 현재 몸의 컨디션. 가장 최고 이상적인 변은 바나나 두께 정도의 적당한 바나나 두께 정도의 떡가래떡 정도의 그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 해서 한 번에 완샷 딱 3분 정도 가벼워. 개운해.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5분 이상 안 앉아 있어요. 5분도 길어요, 사실. 아주 그리고 앞뒤 잔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저도 한 3, 40년 이상을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어렸을 때부터 변비로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하로 화장실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렸을 때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화장실이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나중에 막 다리 한쪽 피고 이쪽 피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해지니까 화장실 5분 이상 안 앉아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자동으로 해서 정말 건강한 예쁜 감. 냄새도 없어.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냄새 엄청 진하고 변 상태가 안 좋아져요. 우리 갓난애기도 건강 상태, 애기들 말 못한 애기들 변을 가지고 엄마가 체크를 하잖아. 황금변, 회색변, 시커먼 변, 푸른색 변, 냄새, 물변 뭐 이런 거.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변 상태에 따라 본인의 건강 상태가 현재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이 바나나 정말 황금변으로 냄새도 없을 만큼의 쾌변으로 했을 때는 나는 최상의 컨디션을 해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요요가 오지 않는 몸으로 세팅이 됐구나.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변이 좋아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독의 가장 마지막 꽃은 습변 제거예요. 습변 제거를 통해서 장벽에 붙어있던 아까 기름때, 찌든때 이런 모든 것들이 장벽에 끼어 있어가지고 신기하게도 해독을 하면 습변이 콜타르 같은 시꺼먼 냄새에 아주 진하게 딱딱한 돌덩이 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심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막 이런 얘기예요. 내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온다니. 와 정말 그 냄새는 충격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변기 막힌 집안 너무 많아요. 미리 변을 중간중간에 잘라가지고 계속 물을 내려가면서 물을 빨리 버려주고 근데 그렇게 심한 콜테라 같은 변은요 옆에 동글동글하게 붙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물을 내려도 붙어서 안 내려가요. 실제 나중에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겉에 이렇게 떼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려가게 하게 돼요. 그런 경험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벽에 붙어있는 오래 묵은 습변 찌꺼기까지 떨어뜨려내서 내보냈을 때 정말 컨디션이 최상이에요. 얼굴 피부는 이 모공이 다 올라붙고요. 피부 엄청나게 맑아지고요. 근데 피부가 맑지 않다? 피부가 뭔가 푸석푸석하다? 윤기가 안 난다? 난 아직 모른다. 난 아직 해독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찌꺼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 대청소 한번 욕심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이 위험한 경우 아까 이제 내장 지방과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제일 위험하죠. 사망률이 우리 전 세계에서 돌연사 증후군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각종 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모든 것이 비만으로부터 원인이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만한 사람들이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 이번 기회에 모든 건강한 생활로 세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습관 바꾸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거는 이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것에 말씀을 초점을 맞췄고요. 사망 확률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도 4년 정도 낮고 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아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다라고 했고 복부 비만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복부 비만 수치는 80cm, 80cm. 저것은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 85cm인데 아시아 여성들은 80cm가 기준이에요. 남성들은 90cm. 보통 35인치, 6인치예요. 여자들은 32인치, 3인치. 32인치 아시아들. 그걸 비만으로 기준으로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이거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각종 당뇨 2,700, 고혈압 2,200, 콜레스테롤 2,600, 다 짝꿍이야, 짝꿍. 당뇨 있으면 혈압도 오고, 혈압 있으면 당뇨 오고, 모든 것이 다 짝꿍으로 오잖아. 일단 근본적으로 비만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저렇게 주렁주렁 달린 모든 것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다른 비만 프로그램들은 이 뿌리는 해결을 하지 않고 가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만 하니까 다시 내년 봄 되면 또 다시 뿌리가 자라서 이파리가 나고 또 다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뿌리까지 뽑아내서 더 이상 싹이 자라지 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리즈백 프로그램이 답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려 볼게요. 일단 이번 3주차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심이에요. 지금 2주까지는 내 몸이 정화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거친 거예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2주에 장기를 최대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작아질 수 있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에서 울렁증도 많이 왔죠.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위가 많이 늘어져 있는 사람, 위 하수의 증상이 개선돼서 다시 탄탄하게 돌아올 때 울렁증인 거야. 왜 그런 원리가 생기냐? 우리 풍선 처음에 바로 새 거 사면 탄탄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바람을 쭉 빼도 다시 원래 탄탄하게 싹 돌아오죠. 근데 이거를 계속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풍선이 계속 불었다 줄었다. 우리 막 한번 과식할 때 막 과식하고 밥 늘어나게 많이 먹을 때부터 점점 우리 살찌려면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미 이 풍선의 겉표면이 느슨해져가지고 탄력이 떨어진 거야. 탄력이 떨어져 쭈글쭈글 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축 처져 있어서 위 하수가 된 상태인데, 우리의 위는요 원래 탄탄하게 건강했을 때 작아져 있을 땐 주먹만한 사이즈예요. 근데 이 주먹만한 사이즈에서 음식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맥주잔 2000cc가 될 만큼의 양만큼 축 늘어나서 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축 처진 위가 늘었다 줄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쭈글쭈글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이 탄력 없어진 위가 자연 치유에 의해서 다시 정상인 상태에 건강했을 때 탄탄한 위로 돌아오는 시간이 저희 2주, 3주 차예요.
그 돌아오는 시간에 들어가면 그 음식물은 세로로 움찔하면서 위가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 시간은 16초마다 한 번씩 움직여요. 되게 생각보다 느리죠.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고기를 먹을 때 천천하게 이렇게 클래식으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천히 먹고 하는 게 소화를 돕기 위해서 고기가 빨리 먹고 하면은 소화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물이 들어가 있을 땐 세로로 16초마다 분해를 하는데 음식물이 비어 있잖아요. 건더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위는 돌아올 때 가로로 움직여요. 가로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세포는, 우리의 위는 70%인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출렁출렁하죠. 움직이죠. 70%인 물에 떠 있는데 그 위가 바닷물에 떠 있는 배라고 표현을 할게요. 바닷물에 배가 떠 있는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가로로 움직이 들어갔을 때는 울렁거림이 없어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근데 비어 있으니까 이 가볍잖아요, 배가. 가벼우니까 바람 풍랑에 더 많이 흔들리겠죠. 풍랑에 많이 흔들려서 가로로 움찔움찔 돌아오면서 이 바닷물에 출렁거리는 거에 바로 움직일 때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배멀미 하는 것처럼 멀미 증상처럼 울렁거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진 위에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탄탄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된장차. 제가 된장국이라고 안 하고 된장차라고 하는 이유. 차는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타서. 된장을 차처럼 타서 먹는 건데 효소는 55도씨의 불이 가열이 되면 100% 파괴. 근데 그 된장에 들어있는 발효효소, 그 발효효소가 몸에 도움이 되는 건데 국으로 끓여버리면 그 효소는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우리는 울렁거림이 올 때 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발효효소가 깨지지 않게 40도 정도 따뜻한 정도 물에다가 한 스푼 타서 차처럼 한 스푼씩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울렁거림이 바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위가 작아지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지나면, 길게는 조금 3일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 상태에 따라서. 근데 보통 평균 3일 정도면 다시 좋아집니다. 그 과정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리즈백 클래스 프로그램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건강해지는 공식을 5주로 담아놓은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매 한 주 한 주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해졌더니 살이 덤으로 보너스로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일단 건강해지는 게 우선 목적이고 그리고 나서 살까지 같이 빠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결과물이지만 일시적으로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잠깐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살도 빠지고 너무 컨디션도 좋아져요. 문제는 끝나고 나서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요요가 막을 길이 없는, 제가 책에 서술해놓은 전 세계 26,000가지 다이어트 종류와 방법들이 넘쳐나고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요요를 막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요요를 반복하고 있대. 그래서 더 이상 요요가 없게 마지막 달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지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잘못된 생활 습관 바꾸기까지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공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몸에 직접 실천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진심 어린 마음을 해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아껴주고 나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나한테 대접해주는 시간, 그걸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에너지를 내가 그대로 느끼면서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5kg, 10kg 이상 강력하게 빠지는 효과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
생활 습관 바꾸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물 안 먹던 사람이 물을 찾게 되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깨알 운동을 계속 스스로 계단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세 늘 꾸준하게 다리 꼬고 앉았다가도 순간순간 다리 내려야지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아랫배 힘주고 걸을 때도 어깨 쫙 펴고 아랫배 힘주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을 깨알 운동처럼 나의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모아서 근육 만들기. 제가 오늘 아침 머리 감을 때도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있죠. 머리 감을 때 엉거주춤. 지금 저는 항상 엉덩이에 근육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한 3일 지나면 이 근육통 없어지거든요. 근육통 사라졌네? 다시 만들어야지. 결론 근육통이 만드는 원리는 근육을 찢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질 땐 근육을 늘릴 때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수축할 때는 안 찢어져요.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늘릴 때 힘들어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여기서 얼만큼 그 임계점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그 임계점에 왔을 때 그 이상을 얼마만큼 버텼을 때 그때 이 근육이 파열되기 시작하면서 파열된 근육이 자연치유의 원리에서 단백질 여러분 드신 것이 리빌드가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에 빨리 자연치유 얘기를 찢어진 거를 빨리 보수공사에서 아물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육을 여기다 갖다 채우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10개 했더니 할만하. 근데 10개, 11개 와 죽을 것 같아. 12개, 13개 하면서 버티고 버틸 때 여러분 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죠? 더 이상 찢어질 것 같아서 다리를 못 뛸 것 같은데 그 못 뛸 것 같을 때 몇 개를 더 추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근육에 늘어나는 양이에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어 쉬어. 그 순간에 그 임계점을 못 넘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해요. 운동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공짜로 혼자 하면 그 임계점을 못 넘기고 힘들어서 그냥 쉬어버리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개수를 다 채울 때까지 계속 지켜가지고 하게 만들어줘요. 돈을 내 돈 내면서 그 힘든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게 운동의 효과에 결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을 하면 굳이 돈 많이 비싼 돈 내고 PT 받지 않아도요. 본인 스스로 그 약간의 엉덩이 찢는 거, 허벅지 찢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는 이게 날마다 똑같이 이렇게 양다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힘을 주고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한쪽씩 했죠. 제가 이렇게 한쪽씩 하면 머리 감면서 한쪽씩. 여기에 이 끝에 얘를 하늘을 이렇게 꾹 찢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늘려요. 그래서 한쪽이 힘을 주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여기서 더 이상 못 참을 때까지 계속 힘들 때까지 이렇게 쫙 찢으면서 여기에 통증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한쪽씩 그러면서. 머리 감을 때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계속 드라이기 할 때도 이렇게 드라이기 말리면서 이렇게 계속 기마 자세로 다리가 힘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해요. 그럼 계속 여기 근육통이. 일단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프랭크. 집에서 프랭크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그대로 해서 엎드려 뻗쳐. 그대로 엉덩이까지 일자로 엉덩이 하늘로 못 올라오게 일자로 그대로 버텨가지고 발꿈치로 버티면서 쫙 펼치는. 프랭크 너무 잘 아시죠? 그 유튜브에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생활 속에서 깨알 운동까지 하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인증샷 활용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하려면 잘 안 돼. 운동은 습관이야. 그래서 카톡에다가 저 운동해요 라면서 날마다 올리는 것을 본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활용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도 내가 하다가 오늘 안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 나 약속 안 챙기고 다 드러나니까 민망해서 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뭔가 스스로의 자극제, 활용 용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서 생활 습관 바꾸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에 3가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첫 번째 가치. 그동안에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 나보다 남이 우선이었고 남편이 우선이었고 아이들이 우선이었고 내 주변의 친정이 우선이었어.
내가 힘들어도 늘 희생하면서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배려하고 거의 많이 봉사하고 나누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뒷전에 밀려 있어서 지금 현재 살찐 나, 건강하지 않은 나, 지쳐있는 나, 힘들어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이제 리즈벳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정말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변신해야 되겠구나. 빠른 감량을 통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변화하고 싶다 하는 강력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대접해주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제가 강조드렸던 긍정의 마음을 열고 그대로 따라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고 내 주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그 좋은 행복한 에너지를 내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밝은 좋은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같이 함께 좋은 에너지로 나한테 끌려와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말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금방 말씀드린 잠깐 해독 프로그램만 꺼내고 예전에 잘못된 습관 막 급하게 빨리 먹는 거, 운동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살았던 거, 물 안 먹고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 카톡을 통해서 물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계속 인증샷 올라오면서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물 먹어야지 생각나죠. 습관 따라하기. 그래서 그동안에 알면서도 그 누구도 바꿔주지 못했던 엄마도 못 바꿔주고 남편도 못 바꿔주고 내 스스로도 내 자신도 못 바꿨던 나를 리즈벳 클래스에 들어왔더니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도식할 때도 좀 천천히 먹게 되고 물도 계속 수시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습관 형성하는 데 시간이 최하 66일이 걸린다라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표한 논문 자료들이 있지만 저는 그 66일도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안 돼요. 66일도 안 되고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66일을 똑같이 한다는 전제한데 저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66일이 지나도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지고 또 아차 저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20년이 다 되도록 하더라도 아차 다리 꼬고 있어. 아차 지금도 그래요. 안 바뀌어 쉽지 않아요. 어쩔 땐 다리 꼬고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상태를 안 좋다는 거 알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즈벳 클래스에 그래도 계속 뻗어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에 순간순간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려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결론은 내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습관 바꾸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수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 바꾸기까지 집중하시는 것을 조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남은 앞으로의 삶. 지금 현재 120세 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발표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00세 사는 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변에 옛날에는 100세 살면 인터뷰 갔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하십니까? 그러면서 장수마을도 따로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수 비결이 뭐예요?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는 매 해년마다 평균 수명이 계속 3살 이상씩 올라가요. 2살, 3살씩 계속 매년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요. 평균 수명 여성들 몇 세일까요? 평균 수명 아니에요. 지금 83세로 넘어간 지 훨씬 오래됐어요. 아니, 건강한 수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은 저희가 65세인가 그럴 거예요. 평균 수명은 여성들이 85세, 남성들이 83세. 한 2년 전만 해도 여성이 83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년마다 계속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요양병원 너무 많이 생기죠. 시내에도
저희가 감히 옛날에 생각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요양병원이 이 시내에 건물에 이렇게 건물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살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문제는 건강 수명은 점점 나이가 길어지는데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아까 얘기한 건강 수명. 병원에 65세가 넘어가면 병원에 계속 돈 갖다 쓰는 거죠. 그동안에 뭐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집 사느라고 고생 열심히 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 했더니 아파. 병원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리즈베 클래스예요. 그리고 남은 삶에서 이미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4차 산업혁명으로 AI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으니 AI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직업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직업이 앞으로 향후 20년 내에 50% 이상 다 사라진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저희가 하는 건강 전문 직업 쪽은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인공지능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가장 유망 직종으로서 최고의 웰니스 컨설턴트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대구에서 오신 코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비만학과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비만학과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대학에서 비만학과라고 하는 게 간혹 한두 개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딱 비만 타이틀을 걸린 그 가진 학과에 그런 학교는 없고 일부 과목에 뷰티 과목에 비만 한 과목, 체육 과목에 비만 한 과목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네일아트 전문 샵도 자격증 없이 민간 학원에서 배우고 민간 협회에서 자격증 딴 걸 가지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됐어요. 그 현업에서 확산 속도가 많아지니 수요가 많아져서 역으로 국가 자격증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져 있어요. 과거에 피부 전문 교수들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전문 교수를 했냐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가 피부 전문 교수였어요. 아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가오 화장품 끌고 다니면서 외상 주면서 마사지 해주러 다니는 아줌마들이 초창기에 대학의 피부관리학과를 개설해야 되는데 자격증 한 개도 없었고 그분들 중에 그나마 대학 정도 졸업하신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수로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미 현업에서 이렇게 확산 속도가 많아지면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역으로 자격증이 뒤늦게 생기는 경우가 모든 대다수의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 건강해지는 방법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저희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저는 시행착오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어요. 수업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어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5주 안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담아 놓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 결과치에 나의 비포와 애프터를 가지고 샘플을 만들었더니 신기하게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걸어다니는 광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고 모델이 돼서 주변에서 쫓아와서 물어보죠. 도대체 뭐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사람이 달라졌네. 얼굴 뭐 수술했어? 뭐 고친 거 아니야? 주변에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목구비가 또렷해지고 눈이 커지고 코도 높아지고 왠지 모르게 뭔가 달라졌는데 예뻐졌어. 근데 자연스러워. 가장 최고의 자연스러운 성형 다이어트란 아시잖아요. 전신 성형 하는데 3,500만 원 견적이에요. 리즈베 클래스 150만 원 투자해서 5주 후에 아무리 못해도 저는 1,500만 원 이상의 최고의 자연스러운 성형 결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를 가지고 따라만 하시고 결과를 낸다라면 믿기지도 않을 만한 기적 같은 일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내 주변의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 주변에 다이어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리즈백 클래스를 소개해서 그분들도 건강해지게 만들어주니까 나도 소개해준 사람 입장으로서 보람돼요. 그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대구에서 오신 코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그럼 어디서 어떻게 배우나요?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현업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최고의 과정이나 따로 별도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전문 자격증 과정도 따로 학교 이름을 걸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가 현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기로 처음에 다이어트 공부를 할 때 2000년도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앞으로의 대세는 다이어트다. 저 원래 뷰티 전공해서 마사지 엄청나게 제가 손이 되게 늙었거든요. 맨날 뜨거운 물, 찬물 사람 손 만지니까 몸도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사람을 만지면 기가 다 빠져요. 야, 이거는 나의 비전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되고 뷰티 교수가 돼도 그리고 정말 멋진 샵을 근사하게 꾸며놓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1시간, 2시간 관리를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기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겠구나. 그거를 몇 명을 했을 때 하루에 얼마 겨우 벌겠구나. 물론 혼자 해선 답이 안 나. 직원들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다 놔버리고요. 완벽하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전향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게 맨땅에 헤딩하기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책이란 책은 다 사다가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공부한 책을 짜집기로 해서 제 책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의 내용을 공부한 걸 가지고 짜집기해서 저만의 책을 교재를 4권을 만들어서 교재 4권 만든 걸 가지고 문화센터에다가 제안서를 넣었어요. 저는 그 전에 문화센터에서 피부관리 메이크업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문화센터의 피부관리 메이크업 강의는 너무 차고 넘쳐서 식상해요.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앞으로의 대세는 다이어트가 최고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네 문화센터에서 다이어트 양성 전문가 과정은 교육을 진행하세요. 제안서를 넣어서 제출했던 대환이었어요. 대환이. 제가 거기서 5년을 강의를 했고요. 그 5년 동안 저한테 강의들은 수강생들 중에 똘똘한 10분을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어요. 제가 다이어트 코치 협회를 만들 건데요. 제가 지금 당신을 임원을 같이 함께 임원으로서 활동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께 문화센터에서 제가 다이어트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할 수 있는 다 자리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협회 지부를 설립할 거고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펼쳐가서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얹어서 유통까지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했더니 그 10분들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다 제가 이런 얘기 나네. 오케이를 해주시면서 그 10분이 강의를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주부들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문화센터에서 맨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던 주부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3개월을 강사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강의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직접 롯데 문화센터 본사의 롯데에다가 본사 잠실 롯데에다가 제안서를 넣어서 전국에 있는 문화센터에 이 강좌를 오픈해서 그 강사님들의 집 가까운 쪽에 오픈을 해드려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교육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거를 혼자 맨땅에 헤딩웨이처럼 공부를 하고 그냥 내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됐고 생각대로
실천하고 그냥 저는 되게 행동파예요. 생각보다 행동이 더 먼저 하는 스타일이고 모험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약간 조금 익사이팅한 걸 좀 즐겨요. 운동도 좀 과격한 걸 즐겨요. 되게 막 마라톤, 막 헬스 막 힘든 거, 막 나한테 막 힘들게 죽을 만큼 도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마라톤도 4번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리즈베 클래스를 하신 분들께서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웰니스 컨설턴트 전문가로서 기회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고 교육 프로그램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석 코치 교육 과정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그 수석 코치 과정을 마치신 코치님들이 진정한 수석 코치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을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합니다. 매달.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트레이닝을 다 완주하신 분들에게만 진정으로 수석 코치의 그 혜택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13기 여러분들이 계신다라면 그 비전까지 좀 욕심을 내셔서 조금 한두 번씩 반직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코치 교육이 또 다음 단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음 코치 교육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석 코치 과정 걸치시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 비전을 통해서 나중에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더니 내가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를 주변에 알렸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와. 와, 그분이 건강해지고 날씬해진 거 보니까 너무 보람되네. 아, 정말 너무 좋다. 아, 너무 기쁘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이 3가지 가치를 누구나 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앞으로 남은 3주예요. 3주가 정확하게 남은 거예요. 남은 3주만 해도 여러분 10kg 도전할 수 있습니다. 최하 5kg 이상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시고 나머지 남은 5kg까지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번 수고하셨습니다.